자, 오늘은 이제 원과 점 사이의 관계예요. 원과 점. 앞에서는 이제 원과 직선이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과 점이 어떤 관계냐. 일단은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다 그은 이 접선의 길이라는 거는 접점까지의 거리, 요 접점이지, 요 점을 우리가 이제 접점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기본적인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은 중심과 연결해서 그 접점과 직각을 만들고 여기에 보이는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건데, 학생들이 조심할 거는 이 접점 좌표 있지, 접점. 이 t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접점이라고 해. 근데 절대 이 점을 구할 일은 없어. 점을 구해가지고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한다라고 일단은 시작을, 모든 문제들은 다 중심에서부터 출발한다 생각하면 되고, 중심과 만나는 점을 직각으로 연결해서 문제들을 풀기로 약속을 한다 이거야 일단은. 그러면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원 밖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점 P가 이 원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거야. 점 P가 원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다면 A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한 요 정도 되겠지, 그지? 당연히 P가 이쪽으로 돌 수 있고, 그러면 P에서 A까지의 거리는 대략 이 정도일 거라고. 그러면 좌표 A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 P까지의 거리가 언제 가장 최소가 되냐면, 이 점 있지, 이 점. 그냥 눈으로 봐도 이 점이 가장 가깝잖아.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요 Q가 가장 멀리 있는 건데, 문제를 푸는 방식은 항상 중심에서, 그지? 원의 중심 있지? 원의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를 일단 구해 놓은 다음에 반지름을 빼게 되면은 최소값이 되는 거고, 반지름을 더하게 되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일단은 항상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생각한다 이거야. 아래에 있는 그림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놓은 뒤에 양쪽에 있는 반지름 두 개를 빼면 원과 원 사이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거리, 최소값이 되는 거고,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했을 때 이 끝으로 가게 될 거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일단 보면서 문제를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자, 좌표 P에서 원까지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의 방정식을 일단 하나 만들겠지, 그지? 이 원의 중심 좌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x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y 더하기 1의 제곱은 4다. 이렇게 일단 만들어질 건데,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2였다 이거야. 근데 점 P가 어딘가 밖에 하나 있어서 접선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야. 접선. 자, 접선을 그렸을 때 요 만나는 점을 우리가 편의상 그냥 접점이라고 얘기할 건데, 접점은 중심과 연결해서 항상 직각이고, 중심과 요 원 밖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을 만들기만 하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거야. 자, 중심에서 여기 3,1까지의 거리를 한번 봐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3,1까지의 거리는 뺀 거 제곱에 뺀 거 제곱이니까 25 더하기 뺀 거 제곱이니까 4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서 루트 29가 될 거고, 얘는 반지름이 현재 2였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길이, 접선의 길이라는 건 지금 요 길인데, x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29에서 반지름의 제곱 4를 빼서 25다. 그러면 x는 얼마야? 5가 되는 거지. 자,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접선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 본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는 원 밖에 있는 한 점 A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 사이의 각이 60도였대. 자, 항상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는 건데,
중심 좌표가 0, -1이고 얘는 반지름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원 밖에 한 점 A가 2,3이었는데 접선을 두 개 그렸대. 이렇게. 자, 접선을 두 개를 그린다고. 접선을 그렸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 중심 사이 거리가 60도라는 거지. 그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접선과 접선 사이의 각은 60도다. 그러면 이 다음의 그림은 뭘 그릴 거냐? 항상 접점을 찾아서 중심과 연결하고 직각을 만들고 중심과 원 밖에 있는 점을 하나 이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끝나는 거라고. 이 각이 30도야. 30도. 왜냐면 60도를 반으로 나눠 놨으니까. 얘는 반지름이 R이고 0,-1에서 2,3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뺀 거 제곱에다가 뺀 거 제곱을 할 거니까 루트에 20이 되겠네. 그치? 루트 20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30도짜리 삼각형은 우리가 사실은 특수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가장 짧은 변은 1이고 가장 긴 변이 2니까 R과 요 빗변 루트 20이 사실은 1대 2였다 이거야. 1대 2. 그지? R과 요 가장 짧은 변과 가장 긴 변의 비율이 30도짜리 삼각형이면은 1대 2가 되는 거지. 사실 루트 20이라는 게 요게 2루트 5였잖아. 2루트 5. 그럼 당연히 R은 얼마겠어? 루트 5였다 이거야. 1대 2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라는 거야. 이런 그림을. 자, 좌표 A에서 원까지의 거리 중에 그지? 선분 AP 거리 중에서 정수가 되는 점 P를 한번 구해보래. 무슨 말이냐면 원이 하나 있잖아. 중심을 찾아. 이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 x-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냐? 4가 됐어.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시켜보면 4,0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2짜리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다. 근데 좌표 A가 1,4였는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요 중심까지 거리를 일단 한번 구해보자고. 이 거리를 먼저 구해보면은 뺀 거 제곱 더하기 뺀 거 제곱 하니까 이제 5가 된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근데 이 반지름이 현재 2였단 말이야. 2.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점 P를 여기에다 잡았을 때 AP의 최소값은 얼마냐면 3이 되는 거지. 근데 반대편으로 쭉 가가지고 점 P가 만약에 여기 있다? 이러면 AP의 거리가 최대 요 반지름을 2를 더해주면 7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A에서 P까지 거리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일단 구할 수가 있어. 최대 최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 자리가 거리가 3이야. 거리가 3이라고. 그럼 여기가 7인데 점 P가 한 이 정도 오면 거리가 4가 될 수 있잖아. 4.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니까 조금 길어져서 4가 될 수 있지. 더 오게 되면 5도 가능하잖아. 5. 그 다음에 또 6도 가능한 자리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3이 되는 거, 4가 되는 거, 5가 되는 거, 6이 되는 거, 7이 되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3, 4, 5, 6, 7. 다시 이쪽으로 6, 5, 4가 또 있겠지. 그지? 여기 보면 이 자리가 3이야. 3, 4, 5, 6, 7, 6, 5, 4 해서 정수가 되는 좌표 P가 이와 같이 그림처럼 8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정수 AP의 개수는 8개였다라고 최대와 최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된다라는 거지. 자, 문제 역시나 방금 전에 했었던 거 한 번 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인 어떤 원의 방정식에 점 A가 6,8이 바깥쪽에 있어.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보니까 0,0에서 6,8까지 거리는 10인데 반지름이 5였잖아.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을 우리가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은 5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쪽에 있는 가장 긴 자리, 여기는 반지름 5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10에다가, 그지? 요 거리가 10이었잖아. 요 거리가 10에다가 5를 더하면 최대값은 15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라고. 자, 하나만 더 해보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A와 B의 좌표가 어딘가 있어. 그림처럼. 그리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에서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뭐냐? 이거는 많이 봤던 식이야. 그지? 어디서 봤냐면 중선정리에서 봤던 식이지. 중선정리.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 점 PAB가 있어. 그리고 중점 M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한 이와 같은 그림에서 PA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2배의 PM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선정리라고 얘기한다. 이게 중선정리. 뭐 다른 어떤 증명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정도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게 중선정리.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보니까 PAB가 이렇게 생겼어. PAB. 그러면 여기 중점을 잡어. 그러면 P에서 M까지의 거리를 일단 생각을 해볼 건데, 문제에서 말하는 A와 B의 중점 M의 좌표는 뭐냐? 중점 좌표는 더해서 반이니까 마이너스 3, 더해서 반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중점 M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볼 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은 결국은 PM의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될 거냐에 달려있다 이거야. P에서 M까지 거리가 언제 최소일 거냐. 왜냐면 A에서 M까지의 거리라는 거는 이거는 상수값이야. 정해져 있잖아. 두 점 사이 거리 M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로 이 거리는 변하지 않는 거리가 되는 거지. 변하지 않는 거리. 그래서 P에서 M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최소일 때, P에서 M의 거리가 최소일 때를 결과적으로 이 값의 최소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중심에서 M까지의 거리를 일단 구해본다 이거야. 중심에서 M까지의 거리. 그러면 M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이 거리가 5라는 건 알아. 그지? 점과 점 사이 거리. 이 거리가 5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얘가 반지름이 2였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얼마냐면 3이었다는 거야. 가장 짧은 거리가 3이다. 그치? 가장 짧은 거리를 3이라고 얘기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P에서 M까지의 거리를 최소값을 3이라고 잡으면 이 값이 2배의 3의 제곱 더하기 A에서 M까지의 거리는 루트 5라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루트 5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계산해 보면 2배의 9 더하기 5 해서 14에다가 2배 하니까 28을 최소값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P에서 M까지 거리와 A에서 M까지의 거리를 구해봐야 되는데 A에서 M까지의 거리는 정해져 있는 값이 있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고 P에서 M까지의 거리는 결과적으로 중심으로부터 M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가장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면 3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이와 같은 정도 대략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문제들이 대략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아.